지금부터 15개 항목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몇 개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개 항목 이상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불안과 짜증,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빈도수가 많지 않다. 두 번째, 나는 타인과 혹은 여타 다른 상황 하에서도 여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대체로 좋아하고 모임에 나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고 리드하는 것을 좋아하며 나서는 것 역시 좋아하여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다. 네 번째, 내 관심사에는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이며 더욱이는 그것이 내 적성에 맞고 재미있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즉시 무조건 덤벼들어 파고드는 기질이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삶이 즐겁다라고 느낀다. 여섯 번째, 나는 평소에 관심사와 관심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매우 새롭고 신기한 것에 끌린다. 일곱 번째, 나는 예술적인 면에는 특히나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나타내는 표현과 감정들에 대해 매우 민감한 편이다. 여덟 번째, 타인을 많이 믿는다. 아홉 번째,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치 않고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 관심과 동정심이 많다. 열 번째,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보다는 협조로 맞춰주며 동조하는 편이다. 11번째, 나는 내 자신이 매우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뛰어나다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다. 12번째, 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남들보다 탁월하고 무엇보다도 빨리 배워 유능하다라고 믿고 있다. 13번째, 나는 내 자신만의 목표를 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실현하려는 성취 욕구가 매우 강하다. 또한 책임감 역시 남달라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편이다. 14번째,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곧장 그 일에 뛰어들어 바로 추진한다. 마지막 15번째, 나는 약간 충동적인 면이 있다. 저의 경우는 총 15개 항목 중에 12개 항목에 해당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5개 항목을 테스트 기관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팔방미인형 MBTI. 이런 류의 사람들은 관심사도 매우 다양하고 평소에 아이디어들도 매우 풍성하여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매우 많아 매우 의욕적인 사람들이라 칭하였습니다. 거기에 매우 안정적인 정서들까지도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꺼리낌 없이 그리고 무리 없이 어울리기도 매우 잘한다 말하였습니다. 목표 의식 역시도 또한 남다르죠. 이런 류의 MBTI를 지닌 분들이 창업을 하면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오히려 이런 팔방미인형 MBTI를 지닌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은 세계 10대 스타트업 코칭 회사를 상대로 창업 후 성공 안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조사하였고, 이를 발표하며 특히나 이런 팔방미인형 MBTI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창업에서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불리하다라고까지 발표하였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근거로 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팔방미인형 MBTI들은 관심이 다방면으로 많아 아는 것도 많고 아이디어들이 매우 넘쳐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특유의 친화력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만들며 팀을 구축하여 남다른 리더십으로 그 모두를 이끕니다. 더욱이는 남들 앞에 서서 발표나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에 두려움이 전혀 없고, 더욱이는 남다른 에너지까지도 발휘하며 매우 열정적으로 좋은 결과까지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 아이디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간의 프로토타입의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시장 판매가 가능할 수준까지 제품과 서비스를 완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위해 구체화하고 제품을 대량 생산하거나 혹은 없는 살림에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걸어 영업과 마케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되지만, 그 시기가 다가오면 이 팔방미인형 MBTI들은 자신의 관심 가는 분야에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성향들 때문에 초기 시장의 반응이 시원치 않게 되면 급격히 관심사가 떨어져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 치솟던 열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본능적으로 또 다른 관심사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기의 본성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아이템을 출시하고 뜨뜻미지근한 시장 반응에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반응을 최종적으로 얻기도 전에 갑자기 새로운 아이템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어 매달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재부팅 하겠다라고 하면 없는 살림에 쥐어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면밀히 살펴 대응하고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엉뚱한 곳에 자신의 그 소중한 자금과 열정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는 자신의 명함에 마치 대기업의 CEO처럼 화려한 명함들을 파고 심지어 이에 걸맞는 수입차를 힘겹게 회사 리스로 구입하면 물론이고 복장마저도 명품으로 치장하고서는 사교 모임에 나가 아이디어를 팔겠다 혹은 인맥을 넓히겠다라고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삶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런 팔방미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우선 가장 먼저 흥미를 잃어 관심과 열정이 분산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시작한 일이 비록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아이템에서 얻는 흥분과 관심을 하나의 과정이 조금씩 개선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나름의 숙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스스로의 관심을 묶어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서의 현실, 더욱이는 사업가로서의 성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자신의 욕심과 과욕을 가장 먼저 다스리는 것이 우선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버릇부터 버려야만 합니다. 성공은 절대 화려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직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사장이다 라고 하는 허영심과 자만심은 나를 실패로 이끄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억만장자 엔비디아 창업주 젠슨 황은 지금 잘나가는 지금의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 동양인 차별과 왕따 속에서 기숙사의 그 모든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해왔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기왕 하는 거라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장실 청소부가 되자. 그리고 그 당시 그 꿈처럼 나는 지금도 그렇게 일해만 한다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껏 내 자신을 견뎌내고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자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 나는 과거 화장실에서 가장 빛났던 사람이다. 나의 자부심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모든 성공과 돈이 아니라 그 어떤 일도 천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이미 성숙해져 있는 내 자신이 바로 나의 성공 비밀이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청결히,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은 화장실 청소를 했다라고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자긍심과 자부심이 지금의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자긍심을 믿고 일하고 있다. 성공의 자질은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직원들보다도 먼저 출근하고 나중에 퇴근할 자세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된 일을 인정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만 그때부터 성공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 성공의 무대에서는 치솟는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친화력이 그 성공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멍청하다, 답답하다, 고집스럽다 말할 정도로 우직하게 한 곳만을 위해 몰두하고 견뎌내며 집요하게 파는 사람이 더욱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의 경제적 자유의 여정을 통해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성공의 비밀 하나는 머리가 좋고 지식이 꼭 많은 것보다 오히려 멍청하고 외골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 길만을 미친 듯이 매달리고 버티면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때까지 우직하게 끊임없이 견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더 성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MVP라는 말은 초기 스타트업에서 시장에 내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능들만을 집중해 시장에 테스트용으로 내놓는 초기의 모델을 일컫습니다. 즉 실패를 미리 겪어내기 위해 만드는 프로토타입인 것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 확률이 점쳐지기까지 한다고 말하는데
성공의 무대는 지극히 현실적인 무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이 MVP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적용하여 실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성공이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장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초반에 밀려드는 반짝 흥행만으로도 흥분에 들게 되고, 만약 그 흥분이 인해 시장 반응이 식어버리게 되면 없어지게 되어 급격히 관심사가 또한 하락하게 되어 고객이 돈을 주고 구매할 만큼의 품질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수정하기는커녕 또 다른 관심사에 몰두한 나머지 1년도 채 되지도 못해 휘청거리며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견된 실패들을 감지했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비록 전혀 기대치 못했던 대박이 터져 나에게 행운이 왔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직력들 때문에 감당이 되질 않아 이 역시 또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긍정의 힘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망상에 가까운 무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망할 수도 있다,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조바심에 미리미리 그 모든 실수와 실패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때라에 얻게 되는 사업가가 갖춰야만 하는 최후의 긍정의 힘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의 성공의 경험은 나에게 가장 형편없는 선생님이었다. 그 성공의 기억들은 똑똑했던 나를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가 전하는 매우 강력한 성공 메시지를 함께 공유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꿀 한 문장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편하지 않은 흥분 상태에서 항상 무언가를 쫓아 열심히, 그것도 맹렬히 일하고 쫓는 것뿐이다. 나는 안다. 그 오늘이 분명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내일도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내일 모레도 역시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어느 날에는 분명 그 모든 고통들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다.